보면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은 여러분 거기는 1번부터 6번까지 그냥 외우는 거고요. 근데 1번이 뭐냐? 재무제표가 어떤 순서로 작성되느냐 이건데요. 첫 번째가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회계상 거래를 말해요. 그러면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죠. 재산상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처리하냐? 방금까지 했던 거. 분계하죠, 분계.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부르고, 분계라는 건 거래를 날짜별로 계정 과목명으로 기록하는 걸 말하죠.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근데 이게 지금까지 분계를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거 재무 회계를 한다는 건 장부에다 기록하고 회계 정보들을 기록한다는 건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결론은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회계라는 거죠. 근데 외부에 보고할 때 아까처럼 뭐 몇 월 며칠에 여비교통비가 얼마고 차량 유지비가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 사람들한테 보고할 때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자산은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그래서 수익은 얼마 났고 비용이 얼마 나서 이익이 얼마 났습니다. 이걸 보고하고 싶은 거죠. 아니 몇 월 며칠에 차변해연금 대변해서 이런 걸 알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어쩌라고 갖고 그래서 그거는 안 알려줘도 돼. 결과를 알고 싶은 거지. 근데 내가 작성한 거는 그거거든요. 차변해연금 대변을 모의사 하면서 이런 거. 그럼 이거를 결과 파악을 위해서 좀 더 보기 좋게 옮겨 적어요. 분계한 걸.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불러요. 전기는 그 감전할 때 그 전기가 아니라 옮겨서 적는다. 이전에서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옮겨 적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작성되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불러요. 총계정 원장이라 전기 아니라. 그러면 전기라고 하는 거 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과정들은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안 해도 되거든요.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사람이 수기로 작성할 때는 장부를 수기로 작성할 때 이런 과정으로 장부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컴퓨터가 다 대신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그렇게 빡세게 하지는 않아도 되고 대신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냥 외우세요 하긴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건데 사람이 수기로 이런 것들을 작성하다 보면 잘못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시산표 작성입니다. 시산표의 목적은 전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에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전기가 바르게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금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려고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 시산표 작성이 끝나고 나면 장부 마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재무제표 작성이 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산부지 자본 수익 비용이 얼마서 이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 보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은 이론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출제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아닌데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 순서를 익히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채워보자고요. 자, 그럼 처음에 여러분 거래 발생이 됐을 때 일부러 거래를 6개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그 거래 내용들을 보고 분계장에다가 날짜별로 분계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거기다 한번 여러분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분계가 6개. 먼저 내가 날짜별로 분계장에다 분계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서 결과를 모르잖아요.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각 계정 과목별로 지금 이렇게 적고 얘네들을 그 거래 내용들을 여기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걸 전기라고 불러요. 그럴 때 전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별로 따라해보세요. 먼저 자기 계정 과목을 찾는 거예요. 자기 계정 과목을 찾아서 자기 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면은 분계가 여러분 현금 계정 과목에 현금이라고 쓰면은 분계가 차변연금, 대변연금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정 과목 자기 자리에다 반대에 있는 계정 과목명을 써주는 거예요. 상대편 계정 과목. 내 파트너. 그래서 날짜 적고 여기다 자본금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금액은 지껏 보고 적으면 돼요. 내 자리니까.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유념해야 될 것이 차변 전기하는 얘도 전기해줘야 돼요. 대변도. 전기는 차변과 대변 모두 전기를 해야 돼요. 한쪽만 전기하면 얘가 대차가 안 맞아요. 안 맞게 돼버리기 때문에 차변 전기를 끝내고 나면 반드시 대변도 전기해요. 그럼 얘는 자본금이라는 말 찾아가야죠. 자본금. 여기 있네요. 지자리 가라 그랬죠. 여기다가 날짜 적고 지 이름 쓰면 안 된다고요. 지 파트너 이름, 짝꿍 이름 거 쓰라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현금이라고 적고 금액은 내 거 보고 적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차변도 500, 대변도 500이 되죠. 양쪽 금액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꼭 차변 전기가 끝나면 대변도 꼭 전기를 해줘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상품 찾아가 볼게요. 여기죠. 날짜 적고 상대편 이름 유상매입금이라고 적고 30만 원 적어줘. 외상매입금 대변에 있는 거 적어줄 때는 외상매입금 자기 자리에다가 적어줄 때 자기 이름 적지 말고 옆에 있는 애 이름 적어주라고요. 상품 30만 원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자, 다음은 5월 13일 요거 적으러 가볼게요. 현금이라는 애 자리로 가죠. 네, 현금이다. 야, 여기다. 상대편 이름이 상품 매출이네요. 금액은 얘 거, 상대편 거 보지 말고 얘 거 보고, 내 자리니까 내 거 보고 15만 원.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있죠. 여기다 5월 13일이라고 적고 외상 매출금에서 지 이름 적으면 안 되니까 상대편 이름 상품 매출이라고 적고 금액은 내 자리 거 25만 원을 적고. 자, 그 다음에 대변이 중요한데 여러분 상품 매출은 여기 대변에 있으면 일자리에다 적고 근데 적을 때 뭐라고 적냐면
상대편 이름적으로 하는데 두 개네. 두 개일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두 개 이상일 때는 두 개 이름을 다 못 적으니까 이름을 제좌라고 적어줍니다. 제좌. 제좌는 상대편 이름이 두 개 이상일 때 쓰는 말이에요. 제좌. 금액은 내 거 보고 적으라고 했으니까 40만 원. 제자가 있을 때는 꼭 반대쪽에 거래가 뭐였는지도 봐야 되겠죠. 7월 15일자 거래 보면은 비품이에요. 비품. 여기네. 그러면 날짜 적고 상대편 이름 적으라고 했죠. 현금 120. 여기 120이 여기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 자리에다가 대변에다 적어요. 상대편 이름이 비품 120. 그 다음에 9월 21일은 임차료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9월 21일 여기다 뭐라고 적냐? 현금 금액은 5만 원. 그 다음에 현금 관호 대변이 있죠? 9월 21일 반대편 이름 뭐라고 적냐? 임차료. 그래서 5만 원. 여기니까 내 자리니까 여기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상대편 이름 들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10월 10날 거래는 공리후생 여기죠? 여기다 적는데 상대편 이름이 현금이에요. 금액이 6만 원이고 현금이 있으면 이쪽 대변에다가 상대편 이름 공리후생비라고 적고 금액 적어주죠. 이렇게 적으면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C3표로 넘어가 볼 건데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분계를 보고 전기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분계가 만약에 어떤 분계였는지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전기한 거를 보고 이게 원래 처음에 무슨 거였지? 이걸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는 얘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월 1일날 거래는 뭐예요? 차변, 이가 자본금이 왼쪽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500만 원, 대변의 자본금 얘는 5월 13일 차변의 현금 15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15만 원.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야, 이쪽으로 내려가면 뭐냐? 7월 15일. 그럼 비품이 차변, 현금이 대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비품 120, 대변의 현금 120. 원래 이런 거였다는 얘기지. 분계 보고 내가 적은 거라서 정기 보고서도 분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9월 21일 날 뭐니? 임차료 5만 원, 대변의 현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옆으로 내려보면은 원래 거래를 유추할 수 있다. 자, 그거는 이제 참고를 알고 계시고, 이제 내가 전기를 했지만,
이 전기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시상표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칸을 채워보는데 시상표 어떻게 채우느냐? 자, 그러면 얘네들 계정 방법들이 있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현금, 시상표요. 현금은 지금 보면은 합계가 있고 왼쪽에도 합계가 있고 오른쪽에도 합계가 있고 왼쪽에도 잔액이 있고 오른쪽에도 잔액이란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계와 잔액이 둘 다 나온다 그래서 합계, 잔액, 시상표라고 불러요. 거기 이름 적혀 있죠? 합계, 잔액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고 그래서 합계, 잔액, 시상표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정도예요. 현금은 차변의 합계가 얼마예요? 515. 그럼 여기다 적어요. 515만 원이요. 대변 합계가 얼마인지 보세요. 131만 원이죠. 125만 원, 6만 원. 131만 원. 그거를 대변 합계에다 적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차변 대변 금액이 다르죠? 그러면 다르니까 빼면 차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해 보면 515 빼기 131만 원을 해주면 384. 384는 어디에다 적냐? 그건 큰 쪽에다가 적는 거예요. 큰 쪽에다. 큰 쪽 잔액에다. 그래서 여기다 384만 원이라고 적어줍니다. 잔액은 큰 쪽에 적는 거지 모자란 쪽에 적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가서 외상 매출금 적어볼게요. 얘는 여러분 뭐예요? 지금 25만 원 있고 대변 없죠? 여기다 25만 원이라고 적고 대변은 0이잖아요. 0. 그럼 25 빼기 0이니까 잔액도 25만 원이라고 적죠. 그 다음 상품. 상품은 30만 원 차변이니까 30만 원이라고 적고 잔액도 30만 원이 되죠. 비품 120 이거 보고 적을게요. 비품을 120 잔액도 120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인데 대변이죠, 대변. 30.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30이고 차변 0이니까 잔액도 30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뭐야 또? 자본금 있네요. 500. 그러면 자본금에서 합계 대변에 500이고 잔액도 500. 그 다음 뭐 있어요? 임차료, 복리후생비 요거 있네. 임차료 차변이에요. 5만원. 그래서 똑같이 임차료 5만원 잔액도 5만원 복리후생비 제 얼마야? 6만원이네요. 대변 없어요? 잔액도 6만원. 상품 매출 40만원 대변에 적어주죠. 잔액도 40만원. 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기가 잘 됐나 보려고 나 지금 이거 하는 거라고. 근데 뭘로 할 수 있냐? 차변 대변 금액이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이걸 보고 알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 결과는 합계와 합계가 같고 잔액과 잔액이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앞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으면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겠어요? 여러분들에겐 고성능 계산기가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계산기 없으면 여러분 알죠? 핸드폰. 합계는 합계끼리, 잔액은 잔액끼리 합계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금액?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할만한데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이 좀 짜증나요. 여러분 시산표 이상 없으면 장부 마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장부 마감을 할 때는 여러분 여기 중에 자산, 부채, 자본도 있고 계정 과목 중에 수익이나 비용도 있죠. 근데 이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공부한 것 중에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기초 자본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뭐가 됩니다? 기말 자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초 자본은 어디서 나왔어요? 전기에서 2월 된 거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나왔어요? 뭐 어떻게 나와? 수익에서 비용 뺀 거지. 맞죠? 수익 비용은 내년에 우리 다시 못 만나는 애들이에요. 올해만 있고 내년에는 못 만나요. 그래서 얘네들의 유산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지. 이거를 합쳐서 기말자본의 차기 2월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 기체, 자본은 차기로 2월 된다.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이 된다. 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된다? 2월 안 된다. 우리가 같이 볼까요? 안녕. 너랑은 여기서 끝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마감할 때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이익이나 손실로서 계산되고 끝이야 라고 해서 얘네들은 손익이라고 마감하고 손익으로 마감. 그 다음에 얘는 내년에 또 만나야 되는 애니까 차기 2월로 마감. 우리 오랫동안 우리 함께 가자. 차기 2월. 그 다음에 얘는 너랑은 안녕. 작별이야. 끝. 손익. 이렇게 마감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개념이 다르죠. 손익, 수익이나 비용은 이제 끝난다는 의미로 손익이고 자산투자자분은 차기 2월로 마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여러분 차기 2월 되는 자본을 알려면 얘를 알아야만 차기 2월 되는 금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마감해야 되냐면 수익과 비용 얘네들을 먼저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끝나야 이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익 비용 계정을 제일 먼저 마감을 해줘야 돼요. 수익 비용 계정을. 그러면 빨간색으로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 임차료, 공리후생비, 상품 매출인데 마감할 때 원래 여러분 앞장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거기 뒤에다가 한 번 더 적어준 거예요. 넘기기 귀찮을까봐. 그러니까 앞장에다 적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현금, 여기는 여러분 임차료는 차변만 금액이 있죠? 두 개가 같아지려면 여기다 손익이라고 적고 5만 원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양쪽 같아지게. 그러면 왼쪽도 5만 원, 오른쪽도 5만 원. 얘도 손익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6만 원. 그래서 차변도 6만 원 확인, 대변도 6만 원 확인. 상품 매출 너도 그럼 여기다 손익이라고 적어줄게. 그리고 둘 다 40만 원인 거 확인. 이 시상분을 이제 지워버릴게요. 내가 지금 손익계정이라고 하는 애들을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 그럼 보세요. 얘네들을 분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분계로 표시할게요. 분계로 손익분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된 거냐면 차변의 손익 6만 원, 공미후생비 6만 원. 아, 임차료도 있으네. 차변의 손익 5만 원, 임차료 5만 원, 상품 매출은 차변의 상품 매출 40만 원, 손익, 그러니까 여기가 3개죠, 지금 두 개가. 손익으로 분계된 것들이. 왜 이런 분계를 했냐면, 공통과목 손익이 다 있죠, 지금? 손익이라는 과목이 다 있죠? 그래서 얘들을 손익이라는 계정에다가 적는 거예요. 옮겨 적을 거예요. 그럼 아까 적었던 것처럼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상대편 이름 쓰라고 그랬잖아요. 공미후생비 지자리 가갖고 상대편 이름 지자리 가갖고 상대편 이름 자 이렇게 적어주니까 여기 손익에 모여있는 수익이 40이고 비용이 11만 원이에요. 수익이 커요? 비용이 커요? 수익이 더 크죠.
얼마 넣냐면 40만 원 빼기 11만 원. 29만 원. 그게 뭐에 대체된다? 자본금에 대체된다. 당기순이익인데 지금은 자본금에 플러스 된다. 자본금. 그래서 여기다가 야, 너 자본금으로 보내줄게. 라고 해서 자본금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40만 원. 저기 소리가 안 나죠. 자, 손익계정에다 저렇게 자본금에 대체했다라고 써놓고 이제 여기로 가면 돼요. 자본금 어디 갔어? 여기 있죠. 그럼 얘는 원래 500만 원 있었잖아요. 이게 뭐야? 기초자본금이에요. 1월 1일에 자본금이니까 기초자본금. 근데 나는 돈 벌어서 지금 29만 원 이익 났죠? 그래서 플러스 할 거예요. 여기. 29만 원 어디서 보내줬어요?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계정 과목이. 수익비용 모아놓은 거 무슨 계정 과목이죠? 손익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 손익에서 넘어온 금액 29만 원. 쟤는 손익에서 자본금으로 넘겨준 거고 손익에서 넘어온 금액 29만 원. 그럼 이제 얘네들은 다 차기를 2월될 금액이 되는 거죠. 빨간 글씨로 차기 2월. 원래 기초자본금 플러스 당기순이익 해서 529만 원. 그럼 똑같아요. 너도 529, 너도 529. 확인했죠? 그러면 나머지 자산과 부채도 마감하면 됩니다. 두 개가 금액이 같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얘는 515, 얘는 뭐야? 131만 원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차기 2월 384, 389였나? 아까 여기 515에서 314, 131만 원, 384만 원이에요. 여기가 515, 여기도 515. 외상매출금은 이쪽에다가 차기 2월 25. 그럼 양쪽 다 금액 같아요. 25, 25. 차기 2월 120. 그래서 양쪽 다 120. 상품도 차기 2월 30. 그럼 차변도 30, 대변도 30이죠. 외상매입금은 대변만 30. 그래서 여기도 차기 2월이라고 적어주고 30. 양쪽 다 30이다.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합니다. 그것만 알아도 크게 인수해요. 그럼 이제 장부 마감이라는 절차가 끝난 거고 이걸 만들러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건 다 지워버리고 네? 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녹화를 봐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잡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잡소리 할 시간이 없어서 자, 재무상태표 20X1년 12월 31일
그럼 이제 요거 보고 적으세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기로 이월된 금액이 384.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과목이 차기로 이월된 금액이 25. 상품이 30. 비품이 120.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대변에 30. 자본금, 자본금 529만 원. 그러면 여러분 차변 대변 합쳐 얘네들이 금액이 맞나 보셔야 돼요. 559만 원. 자, 384에다가 55에다가 120 더하니까 559. 양쪽 금액 같죠? 손익계산서 20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료가 5만원, 공리후생비 6만원, 상품 매출 40만원. 그러면 40만원 수익에서 비용 11만원을 뺐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29만원입니다. 차변합계 40이고 대변합계 40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일단 마감 이거 할 때부터 좀 짜증이 나는데 순서적으로 따질 때 누구 먼저 마감해야 돼요? 손익부터 마감해야 돼요. 얘 때문에 이거 가는 거 얼마 가는지 알려고 손익 마감하는 거고 걔네들은 안녕 너랑은 이제 끝이야 해요. 그래서 손익이라고 마감하고 그 다음 자산투자자본은 우리 내년에 또 만나야지 차기 이걸로 마감하고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왜 이거 보면은 얘가 여기에 적히는데 잔액을 왜 여기다 적냐 이거지.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잔액은 항상 큰 쪽에 남아요. 큰 쪽에. 근데 너는 왜 여기다 썼어? 이거는 여러분 잔액이 원래 이쪽 큰 쪽에 있는 게 정상인데 둘이 차이가 얼마 나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쪽에다 칸을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여기 잔액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꾸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잔액은 차변 잔액인데 그 남는 금액을 거꾸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차기 이율. 그래서 차기 2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잔액의 반대쪽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부채나 자본도 대변 증가니까 대변 잔액인데 차기 2월을 반대에다 써주고 있죠. 반대에다 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이 특이한 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현금은 자본금 계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현금은 기초자본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익이라고 기재된 이 금액은 뭐야? 당기순이익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초자본금의 당기순이익을 더한 이 금액이 기말자본금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100% 다 알아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략적인 흐름이나 순서는 기억을 해줬으면 하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순서 좀 기억해 주세요. 거래 발생, 전기, 뭔 소리야.
거래 발생, 분계, 전기, 시상표, 잔부마감, 재무제표. 이 순서. 알았죠? 그래서 20페이지까지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